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번 시간에도 이제 동아시아 세계 중에서 이제 위진 남북조를 통일한 이제 수와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계속 보시면은 춘추전국, 진한, 위진 남북조, 수당까지 이렇게 해서 중국의 역사를 보고 다음 시간에 그 사이에 있었던 한반도와 일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죠. 네, 수나라가 통일을 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거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그 전에 어떤 나라가 있었는지. 처음에 상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 그리고 이걸 통일했던 진, 그리고 이어서 한,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 했던 위진, 남북조 시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북조가 분열되어 있던 걸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인 겁니다. 그래서 수는 황제가 둘이 나옵니다. 수 문제와 수 양제. 그것만 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기존에 있었던 그 북주 출신이었던 양견이라는 사람이 건국을 합니다. 수는 북주 출신의 양견이 건국을 하는데요. 이 양견이 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남북조 시기에 있었던 정책들을 많이 수정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구품 중정제를 폐지를 하고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이때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앙 집권화를 도모하고요. 그리고 그 북위 아래 시행되어 있었던 균전제, 그리고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를 해서 이게 군사력을 증강을 시키게 되고요. 요게 나중에 이제 당나라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균전제 같은 경우 북위부터 시작했던 토지와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 조용조는 세금과 관련됐다. 그리고 부병제는 군사와 관련된 정책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당나라 때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수양제가 있습니다. 문제와 양제인데요. 양제는요, 여기 아래 보시면은 통제거, 영제거, 한구, 강남하, 광통거 이런 것처럼 뭘 만드는 거냐? 바로 대운하를 완성을 합니다. 대운하를 완성을 시켜서 물자를 교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창장강이랑 그리고 황허강을 잇는 요 통제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이징까지 연결하는 영제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자를 굉장히 경제를 통합하려고 했던 노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외 진출로는 돌궐과 안남을 제압하면서 굉장히 세력을 과시를 하는데, 반면에 고구려와 굉장히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고구려 원정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 실패를 했던 사건이 여러분들 한국사에서 배웠나?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살수 대첩이라는 고구려에서 가장 큰 전쟁, 대첩이라고 얘기할 만큼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전쟁하고 대운하 같은 토목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반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618년에 수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당나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어서 바로 당나라가 등장하는데, 이연이 장안을 수도로 삼아서 당을 바로 건국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연, 장안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제가 몇 명이 나옵니다. 태종의 연호가 정관이어서 정관의 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팽창을 하죠. 토번과 돌궐 중에서도요, 어떤 돌궐이냐? 동쪽에 있는 돌궐이에요. 동돌궐을 이제 복속을 하고 위구르 같은 것들도 복속을 합니다. 그리고 수의 율령 체제를 계승하고 정비해서 번영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당 고종, 그래서 여긴 서돌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백제 고구려가 멸망, 요때 멸망을 합니다. 뭐 나당 연합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신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이때 당나라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복지에 뭘 설치를 하느냐? 바로 도, 호, 부를 설치를 해서 기미 정책을 실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아래에 설명 나와 있는 거 살짝만 읽어보면은 당 태종 때부터 본격화된 영토 확장은 8세기 중엽 절정을 이루었다. 이게 당 고종 때입니다. 그래서 정복한 땅에 도호부를 두어 관리와 군대를 머물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북도호부, 안서도호부, 그러면서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토착 세력에게 자치권을 주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이거에 비유해서 기미정책이라고 한다 정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위에 나와 있는 여러분 지도들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율령 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중앙에 삼성 육부제를 확립시키고 지방에 관리를 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를 통해서 자양농 육성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삼성 육부, 요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오고요. 이런 뭐 발해나 고려나 이런 삼성 육부 체제를 이어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균전제 같은 경우에는 균전, 땅을 준다는 겁니다. 농민들에게. 그러면서 토지세, 노동력, 특산물 같은 세금을 걷게 되고요. 그리고 병역, 군사적으로는 부병제. 그래서 나라가 땅을 줬으니까 너는 세금 내고 노동력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줘야 된다 라고 했던 이야기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그러면 이제 당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또 쇠퇴하는 것이 있겠죠. 7세기 돌궐 토번, 8세기 위구르 이러면서 이민족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족들이 소유한 장원이 늘어나면 토지입니다. 귀족이 소유한 토지.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원래 토지를 주는 정책이었던 제가 붕괴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못 나눠주니까 자연스럽게 부병제도 안 되겠죠. 그래서 부병제 대신에 모병제를 실시한다. 모병제는 군사를 모은다는 거죠. 불러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여러분들 모병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절도사들 중에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군사 절도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절도사 알록산과 사사명이 일으켰던 난이 바로 이 안사의 난입니다. 요때 황제는 당 현종 때였는데요. 현종 때고, 그리고 안록산과 사사명이 난을 일으키면서 정부가 급격히 약화되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가 안 되니 지방 절도사가 굉장히 업되는, 정부는 다운되고 이런 모습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농민은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소작농이 되는 거죠. 귀족한테 땅을 떼서 받는 이제 소작농이 되고요. 조용조는 양세법이라는 세금 내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병제와 양세법이 중요한데요. 양세법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산에 대해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차등을 두어서 여름이랑 가을에 두 번에 걸쳐서 수치 걷어들인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양세 두 번 걷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세기에 들어와서 황소의 난으로 세약해진 당은 그 당시 절도사였던 주전층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사의 난은 그 차등을 설명을 드리면, 안사의 난은 지방 절도사의 난이고요. 황소의 난은 농민들의 난입니다. 농민들의 난이었다라고 보시고, 이 멸망된 이후에 중국은 5대 10국으로 분열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당대의 사회 귀족 중심이었습니다. 왜? 귀족이 장원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귀족이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음서입니다.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도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화북지방 황호강 지역이죠. 2년 선모작이 가능하고요. 일종의 약습 어음이었던 비전이라는 걸 사용하고요. 상인조합인 행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화북 2년 선모작, 그 다음에 비전, 그리고 행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이게 당나라구나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무역 같은 경우에는 비단길 바닷길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담당하는 시박사라는 관청을 설치를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간단하게 넘어. 자, 문화는 어땠을까요? 개방적이고 국제적이었습니다. 시는 이백과 두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유학은 훈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영달이. 무슨 책을 썼느냐? 오경정의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과거 수험서로도 쓰일 정도로 굉장히 유행했다. 종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불교도 발달하고 도교도 발달하고 이거 외래 종교도 발달하게 됩니다. 현장이라는 스님은 이해해 주시고요. 자, 외래 종교 어떤 종교가 있었느냐? 교과서에 나옵니다.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마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좀 어렵지만 네스토리우스교 등 여러 종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쌤 종교들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3단원 서아시아 공부할 때 이런 종교들이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수나라, 당나라 거쳐서 아시아에 굉장히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뻗칩니다. 그래서 당나라 같은 경우, 당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기미정책, 도호부를 설치를 해서 몽골, 서역, 베트남을 지배하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러면서 당나라 때 동아시아 문화권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문화권이냐? 바로 유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율령, 그리고 한자로 이어지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이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각이 뭔지를 살펴보면은 유교, 정치 이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 이념,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점차 중국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 관련 건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율령입니다. 율령은 뭐 행정법, 형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 아까 얘기했던 뭐 삼성육부제 같은 것들 그런 체제들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한자가 쓰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눈을 감고 있는 승려는 감진이라고 당나라 승려인데요.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했죠. 그래서 어떤 나라 등장을 해요? 수 등장하고요. 당 등장을 합니다. 수 같은 경우는 양제 그리고 문제 굉장히 통일을 해서 했지만 짧았다. 왜? 고구려 원정 대운하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구려 원정 대운하 그러다 보니까 금방 망하고 바로 당나라로 이어집니다. 당나라 고조였던 이연이 다시 당나라를 세웠고 태종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 고종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기미정책 통일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삼성육부제 제도와 관련해서 삼성육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조용조 양세법 부병제 같은 것들도 기억해달라. 하지만 이런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끼치다가도 뭐 안사의 난이라든지 황소의 난 하면서 중앙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이제 지방에서 각자 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뭐 동아시아 문화권까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수나라 당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각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